과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과학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연구가 이제 사회 속에서의 과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학을 사회 속에서 파악하는 어떤 학문적인 노력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후에 크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은 우리가 과학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들이 존재를 합니다. 쿤 이전에는 과학의 어떤 관찰과 이론이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쿤 이후에는 관찰과 이론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또 과학 활동이라는 것은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것을 비밀이나 법칙이나 이런 것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지만 군 이후에는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것을 더 정교하게 해나가는 그런 활동이다 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이 과학에 영향을 미치면은 과학 지식은 왜곡된다 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구성주의 학자들은 그렇게 사회적인 영향이 과학의 지식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과학의 지식의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학에는 인식적인 요소와 사회적인 요소가 다 영향을 미쳐서 과학의 발전을 이끌어 나간다 라는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주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고 논박도 당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사회구성주의자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은 과학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이 본질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사회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결국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과 사회와의 영향은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사회가 과학에 영향을 미치듯이 거꾸로 과학도 사회에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 우리가 사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사회와 과학기술은 같이 얽혀 있는, 같이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 나가는 네트워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행위자 네트워크 연결망 이론가들 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과학과 사회가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가면서 같이 진화해 나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보는 이론을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기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기술은 인간이 만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술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과학이 인간이 만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습니다. 과학의 주체는 분명히 사람인데 과학은 뭔가 자연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당연히 이제 과학자는 자연에 존재하는 어떤 법칙이나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과학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실제로 자연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발견한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과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또 위대한 과학자로 꼽히는 아이작 뉴턴의 그 업적을 잠깐만 보죠. 빛과 색깔에 대한 뉴턴의 업적은 백색광이, 지금 태양광 같은 백색광이 실제로는 단색광들의 혼합체이다 라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빛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실험을 했던 많은 과학자들은 태양빛 같은 백색광이 가장 순수한 빛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백색광이 단색광들의 합으로 이루어졌다 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뉴턴은 그 당시에
예술가들의 색깔에 대한 작업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흰색이 가장 순수한 색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이런 생각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1687년에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에서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나의 초점에 두고 행성이 타원의 운동을 그리면은 그 태양과 행성 사이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뉴턴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 뒤부터 뉴턴이 얘기한 대로 태양과 행성 사이에 혹은 물체와 물체 사이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그런 인력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게 됩니다. 사실 뉴턴의 위대한 점은 태양과 행성 사이에 존재하는 만유인력을 발견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태양과 행성의 운동을 이렇게 깔끔한 수학이라는 이상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후 한 100년 동안 뉴턴의 빛에 대한 이론과 색깔에 대한 이론은 유럽에서 정석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런 데는 뉴턴의 어떤 권위, 특히 왕립학회 회장으로서 뉴턴이 가졌던 권위가 큰 역할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예, 저는 이제 뭐 좀 추상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과학에 대해서 이제 기존의 이해와 조금 새로운 이해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존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자연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 상당히 완벽한 자연이 있다. 아주 깔끔한 이런 깔끔한 자연이 있고 우리가 아는 과학 이론들, 설명들 이런 것은 자연에 대한 굉장히 불완전한 지식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자연을 그대로 반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깔끔하고 쉬운 형태로 과학을 변형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과학 이론이 깔끔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런 이론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과학이란 무엇일까요? 뭐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과학은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활동과 그 결과로 얻어진 지식체계다 라고 이해를 하는데요. 여기서 자연이라는 것은 격이 있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의 일부를 포함한 자연이다. 자연을 이해하려는 인간의 활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과학은 인간의 활동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은 인간의 활동이지 어떤 초월자의 법칙을 발견하려는 초월자의 뜻을 발견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따라서 과학에는 사회문화적인 측면이 당연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활동이라 그랬는데요. 어떤 활동이냐? 과학에서 상당 부분이 실험입니다. 실행. 그리고 이론도 있습니다. 모델도 만들고요. 기구도 만듭니다. 표준도 만들고 분류도 합니다. 평가도 하고. 과학은 이런 이질적이고 다양한 활동들이 모여서 활기를 가지고 또 존속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체계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지식체계는 어떤 지식체계냐? 두 가지 성격의 지식체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 확립된 과학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과학들, 이것은 확실한 과학입니다. 문제가 잘 정의되어 있고 답도 정확히 나와 있는 그런 과학들입니다. 그래서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과학이죠. 그런데 만들어지는 과학도 있습니다. 지금 막 만들어지는 과학들, 이것은 논문이나 프리프린트나 학회 발표 같은 데서 등장하는 그런 과학들입니다. 이런 과학에는 확실성보다는 불확실성이 그 특징을 이루고 있고요. 권위보다는 논쟁으로 점철된 그런 과학입니다. 이렇게 과학에는 잘 확립된 지식과 또 리서치 프론티어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불확실한 영역의 지식이 공존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과학이 만들어낸 여러 산물 중에
저는 우려물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Matter of Concern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우리가 우려할 만한 어떤 대상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그런 대상들이 있고, 그런 대상들은 특히 20세기 이후에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우려물을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의 힘과 한계를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인류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이런 인류세 시대에 이제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자와 윤리학자, 경제학자, 정치인, 시민 이런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함께 일해야 되고요. 과학과 인간, 과학과 사회에 대한 고민은 물론 저같이 과학학을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런 고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과학을 직접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좀 끌어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찰을 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강연의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